혹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말투가 바뀐 적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분명히 맞는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급 때문에 입을 닫은 적 있으십니까? 이 반응은 예의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옆에 서면 괜히 몸이 편해집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직급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빨라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나이와 서열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 반응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감정이나 문화가 아닌 뇌의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의지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와 직급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뇌를 다시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원래 유교 문화라서 나이에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서열 사회에서 오래 살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문화 이전의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배운 예절이 아니라 나이와 직급 앞에서 위축되는 반응은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신경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뇌는 위계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이를 듣는 순간 말투가 바뀌고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성격 문제로 오해하는 순간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현상을 인격이 아닌 뇌의 문제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위계 구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문화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공통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즉 지금의 반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단 의지로 억누르는 방식은 실패합니다. 뇌의 작동 순서를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주만 반복해도 위계 자극에 대한 편도체 반응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의 핵심에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경보장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생각보다 먼저 몸을 움직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위계는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상위 계체를 거스르면 배제되거나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서열을 위험 신호로 저장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직급 높은 사람, 권위 있는 말투는 모두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빨라지고 말이 막히고 몸이 굳습니다. 이를 위계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의 위협이 아닌데도 뇌가 과잉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 반응은 무의식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의식은 이미 반응이 일어난 뒤에 개입합니다. 심장이 먼저 뛰고 나서야 우리는 긴장했다고 인식합니다. 땀이 난 뒤에야 불안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의지로 멈추려는 시도는 심장 박동을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러는가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조절 경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방식이 아닙니다. 생각은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직급 앞에서 위축되는 순간 뇌는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근 경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뇌를 설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는 말보다 몸의 상태를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몸-뇌 우회 루트입니다. 먼저 턱을 느슨하게 풀어야 합니다. 턱은 긴장의 스위치입니다. 이를 악무는 순간 뇌는 위험 신호로 인식했습니다. 턱을 풀면 경보가 낮아집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천천히 좌우로 이동합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뇌는 포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조절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도 1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 짧은 신호만으로도 상황을 재해석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 아무 말이 없어도 진정되었습니다. 뇌는 안전하다는 정보를 말이 아니라 환경과 몸 상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직급 앞에서의 긴장도 같습니다. 실제 위험은 없지만 몸은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처방의 핵심은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안전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연습할수록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일상 속에서 이 루틴을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이 즉시 처방은 문제를 없애지는 않지만 반응의 강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시 처방이 응급처치라면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체질 개선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두꺼워지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나이와 직급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뇌는 그 회로를 오랫동안 반복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되었습니다. 이 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회로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수용, 자기연민, 경계 설정, 감정인식, 비교 중단, 존엄 감각입니다. 이 단어들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훈련 방향입니다. 먼저 수용은 반응을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긴장이 올라오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연민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왜 아직도 이러는가라는 질문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은 위계와 존중을 분리하는 사고 훈련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모든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반복했습니다. 감정인식은 그 순간의 상태를 언어로 붙잡는 연습입니다. 긴장, 위축, 불안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붙이면 뇌의 흥분이 낮아졌습니다. 비교 중단은 타인의 위치와 나를 동시에 평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존엄 감각은 존재 자체가 평가 이전에 있다는 인식을 반복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루에 오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각각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나를 줄 세우는 기준 하나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에는 위계 때문에 움츠러든 순간 하나를 떠올리고 감정을 이름 붙였습니다. 이 과정을 3주간 반복하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편도체의 과잉 반응은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의 조절 기능은 강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지만 분명했습니다. 위계 상황이 와도 바로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반응과 행동 사이에 짧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간격이 선택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이전과 다른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회로 강화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이란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만 안전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존재보다 서열을 먼저 확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름보다 나이를 묻는 문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려는 집단적 습관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정은 곧 안전이 되었습니다. 인정받으면 괜찮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직급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 신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개인의 존엄을 침식한다는 점입니다. 평가에 따라 스스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존중입니다. 존중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라는 인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무조건적 결단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선택입니다. 셋째는 역할과 존재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직급은 역할이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상기해야 했습니다.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기준을 학습했습니다. 위계가 곧 위협이라는 연결이 약해졌습니다. 인정이 없어도 안전하다는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습관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와 직급에 민감한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가 오래전부터 학습해온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통해 우회하고 회로를 다시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이라는 사회적 습관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몸부터 풀어주십시오. 턱과 호흡과 시선을 먼저 조절하십시오. 둘째, 그 순간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십시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 언어로 인식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줄 세우지 않는 선택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시작할 행동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 앞에서 나를 줄였는가?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나는 안전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